네, 안녕하세요. 부스장님 어서오세요. 네, 10시부터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낮엔 손님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녁에 손님이 없어요. 회식들을 다 안하고 저녁에 술 드시는 분은 이제 여성 모임밖에 없어요. 요즘 남성들이 술을 안 먹습니다. F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부산도 비가 오나요? 네. 요즘은 점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국이 점점 아열대 기후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반도에는 오히려 당분간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장마처럼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홍수가 난 적 있죠, 얼마 전에. 이렇게 보고요.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0시네요. (782회) 억설타임즈 쇼 2024년 5월 11일 이널리 5월 15일 부처빔 비트 알트 대폭락장 올듯 220V 민주주의 배영일 지오노마드 홍익재단 세운영 철수영 이앨런 바이백 블랙록 비들 넉살 온양 방문 광주 이문 덕수 이문,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어디갔지? 뉴로모픽 경제론 5.15 CPI 부처빔 비트코인 대폭락 한번 올 것 같습니다. 220V 민주주의와 이앨런 바이백과 블랙록 비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뉴로모픽 경제론 여행가 제이와 박혜진 등 13인 상남자 베트남 운동여행기. 비트코인 안 믿어야죠. 인들아 믿을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 관심 끊어도 되고요. 2억 가든 3억 가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인간 집쇼 인들아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드라가 차트 전문가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사람의 어떤 이론이 흥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이론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전망이 그 전망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여러가지 예시를 들고 그 근거를 드는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근데 인간인 이상 이 사람들이 다 맞을 수는 없죠. 보통 결정적인 데서 어긋나시더라고. 그럼 이 사람들을 못 믿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인식론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더라. 뭐냐,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맞을 때는 언제고 틀릴 때는 언제냐? 각자 차트 분석가들이 그 사람들이 잘할 때가 있어요. 잘 맞출 때가 있다고요. 크게 보면 상승장일 때 잘 맞추는 분들이 있고, 하락장일 때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고, 흰보장일 때 잘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 자신의 강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그 도박이나 그런 거 다 똑같죠. 자신이 잘할 때는 많이 끌어들이고 잘 못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컨트롤 관리가 안 되니까 호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면 차트 분석가들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볼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승자인데, 인드라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 실패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인드라 같은 경우는 하락장 때 오히려 돈을 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래요. 하락장일 때 손해를 안 보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고, 오히려 저는 돈을 많이 잃을 때가 상승장일 때 돈을 많이 잃어요. 횡보장일 때는 본전. 그래. 저는 오히려 하락장일 때 돈을 법니다. 제 스타일은.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다고 종합 평가 내리면 저는 언제나 마이너스죠. 지금도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넘어서,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여기서 더 10% 빠진들 별 차이 없어요. 벌써 마이너스 20%가 넘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지금보다 10% 더 오른들, 10% 더 떨어진들 올인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쫄보인 스타일은 차라리 트레이드 방 얘기처럼 그냥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언제 내릴지 모르고, 내일 오늘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갑자기 막 급등하고 갑자기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밀리는 게 낫다. 쉽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갈부터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냥 대선 일정이나 그 다음에 블랙록 일정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작년의 경험 한 2년 됐죠 이제 인드라지가. 그 경험으로 보면은 이번 하락장이 뭐 빠르면 6월 초, 6월 초, 그 다음에 늦으면 8월 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9월부터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드라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대선 일정과 미국 대선 일정과 그 다음에 블랙록 일정, 이런 것들, ETF 이러한 과정들이 보면은 빌드업이 그냥 급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인드라 보기에는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 4분기가 끝나야 된다. 늦으면 2, 4분기. 그러니까 2, 4분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 5, 6월달, 그러니까 인드라가 뭐 투자하면 5월달 이렇게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돈 가지신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현금 가진 분들은 5월달이 좋은 매수 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5월 15일이 그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인드라 붓다 좋아하잖아요. 붓다 부처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비트코인이 막 엄청나게 그냥 수직으로 쫙 꽂아가지고 한 10% 폭락했나? 하여간 그래서 그거를 부처빔이라고 하는데, 그 5월 15일 날이 CPI 발표인데 어젠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폭락했던 이유가 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줄어들고
인플레는 올라간다 이러한 전망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월별이라 늘 강조하지만 월별 통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네, 얼마든지 그 기익에 따라서 땡기고 밀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월별 통계는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고, 어쨌든 그것이 단기 흐름에는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장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위파시어 럼프가 우세하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세하죠. 그리고 심슨 음모론도 나와 있고, 심슨 음모론에 이제 세계 최고 음모론자인 인드라 입장에서 심슨 음모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모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선 출정을, 본격적인 출정을 그 럼프는 7월 달에 하고, 자유좌파 이든영은 8월 달에 하는데, 그때까지 자유좌파 이든영이 히든 카드를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 히든 카드 3가지 작전이 성공하면 이든영이 역전하는 거고, 인드라 보기에 위파시어 럼프는 자기가 가진 패를 다 현재 더 드러냈어요. 그냥 이 대사론 그러니까 럼프가, 위파시어 럼프의 어떠한 카드는 대세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좌파 이든영에게 남겨진 3가지 히든 카드는 뭐냐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획기적인 변화. 근데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빛나된 사살 같은 것이 아니면 그것도 외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죠. 중요한 건 경제 문제다 이거죠. 근데 경제 문제에서 체감 지수라는 관점에서 현재 미국인 다수가 이든영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든노믹스를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몇 가지가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만 하면 당선되냐? 아니에요. 그러면 럼프가 당선됐겠죠. 물론 구기원이 분명하지만, 럼프 때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낙선했죠. 중요한 건 뭐냐? 선거 직전에 일어나는 어떤 변동,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폭락시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나 비트코인, 그냥 S&P를 빼고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비트코인은 $10,000에서 지금 뭐 1억 원에서 지금 뭐 73,000달러 찍었는데, 계속 조금씩 74,000, 75,000, 76,000 여기서 매달 올리는 효과보다 73,000을 뭐 한 $50,000까지 폭락시킨 다음에 이든영 선거 출정일 8월달부터 갑작스럽게 정권적 뚫어버리고 $100,000 가면, 지금 막 이든영 까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S&P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이런 효과인 거죠. 한국 총선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바랬지만 국유본 입장에서는 그냥 좌익파쇼 쥐명이 반쪽미당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낫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극적인 변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뭔가 실감한다 이거죠. 그런 후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뭔가 금리 인하나 옐런의 바이백이 성립된다 이거죠. 갑자기 엔비디아가 10% 폭락한다든가 테슬라가 10% 폭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애플이 10% 폭락한다든가 거기에 옐런의 바이백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옐런의 정책은 임기응변적이고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냐? 아니다. 님들아 볼 때는 기획된 것이다. 빌드업 과정이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에이미아님 어서오세요. 덕터님 네이버 라인 문제는 왜 그럴까요? 네이버 라인 좀 일본 쪽하고 이렇게 문제돼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려고 이슈 삼는 건가요? 전 제가 볼 땐 큰 문제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국영 구조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배하는 건 일본이고 일본을 지배하는 건 제일교포고 한국인이고 한국을 지배하는 건 중국인이고 이런 구도로 만든 게 네이버 라인이에요. 선정이고 말하자면 별 문제 아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구도가 고스란히 유럽에도 있어요. 미국을 지배하는 게 노스차일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거는 영국 금융이고 영국을 지배하는 건 독일이고 독일을 지배하는 건 어디냐? 러시아다. 이런 식이죠. 자,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 백원자라는 친구는 정말 100원으로 시작해서 수만 프로 수익을 거두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 말을 하되 저분 말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도 어쨌든 틀릴 수가 있어요. 참고만 하면 되는데 저분이 한 20, 그러니까 차트 이제 저분이 차트 잘 하시니까 차트 그분 보고 차트 공부하실 때 대략 한 25% 폭락하는 게 여러 가지 좋지 않냐. 간단해서 비트코인 10만 불 간다. 그럼 한 5만 불 정도로 떨어졌다가 10만 불 가면 2배 아니에요. 딱 그런 논리예요. 25% 폭락. 근데 저걸 그냥 주겠냐고. 차라리 그냥 속 시원히 팍 떨어졌다가 좀 싱거하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거를 세력이 그렇게 안 해주죠. 야금야금 그냥 올라갈 듯 하다 떨어뜨리고 올라갈 듯 하다 떨어뜨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물하시는 분들 다 청산당하고 그 사람들 다 청산당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또 채굴업자들 또 중소 채굴업자들
다 폐업해야 되잖아. 망해야 되잖아. 그다음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망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 다 망해야 개미들이 다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안 본다, 알트코인. 학을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안 올려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하면 그때 올라요. 인드라 많이 겪었어요.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그 꽁이 없어요. 꽁으로. 그냥 알아서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이너스 20% 폭락. 여러분, 저 지금 손실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안 봐, 계좌를. 보면 볼수록. 나 웃고 있잖아요, 인드라가. 맞아서. 오늘 행복합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 손실 20%가 넘었어요, 손실이. 그럼 맞았어요. 오늘 행복합니다. 어제도 행복했고. 그런 마음.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멘탈. 시간과 멘탈. 여러분이 종목 선정을 잘 하셨다면, 공부해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종목 선정을 잘했고, 있다면,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올해 아니면 뭐 4년 뒤에 반드시 뜬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꺼두셔도 돼요. 트레이더 박처럼 낚시하거나 등산 가거나 이 기회를 어떤 자신의 자아 성숙의 기회를 삼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돈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이래가지고 제가 돈 문제만큼은 정말로 여태까지 굉장히 좀 쫄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로 100원만 손해봐도 벌벌 떨었는데 그거를 많이 극복했다는 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은 잃었지만 아직 돈을 잃은 건 아니죠.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저 인드라 지금 1000만 원 이상 손실이에요. 액수도 그러니까 인드라는 지금보다 10% 더 올라도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래봐야. 부사님, 최근에 사찰 다녀왔어요. 대단하신 부처군요. 맞아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어떤 트라우마, 상처 같은 경우는 겪는다고 그게 뭐 나아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마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어떤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 일부러 막 자기 몸에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수행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수행도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 현대사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드라 늘 강조하는 게 후기 신자유주의로 채권 기반 달러 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영구부채론으로 된다, 달러 휴지로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인드라가 미국 경제 규모에 맞춰서 달러를 찍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 경제 규모에 맞춰서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세계인이 행복하다, 이걸 줄곧 강조했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 CBCD 토큰화다. 채권을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 2009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부동산 담보부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부동산에 불량 부동산이 많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막 여러 가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마구 대출해 준 거. 그 대출해 준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채권이 못 쓰게 되죠. 북한 채권처럼, 국채처럼. 그냥 영원 처리가 된다 이거죠. 근데 한두 건은 정상화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두 건 정상화가 되는 것만 건지면 나머지 8건들이 빵으로 처리가 돼도 한두 건의 성공 가능성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치타산이 맞는다. 이런 금융기법을 막 전개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빵 터져가지고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2009년? 근데 그런 2009년 금융위기 때 세상 금융을 장악한 세력이 누구냐? 블랙록이다. 레리 핑크다. 레리 핑크는 알라딘이라는 프로그램, 컴퓨터가 한 6,000대를 운영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을 한 3년 이상 연구해서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게 먹힌 거예요. 신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한국의 국민연금,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국민은행 할 것 없이 현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의 모든 회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블랙록입니다. 국민연금 투자, 국민연금이 투자합니까? 아니에요. 국민연금에게 위탁받아서 블랙록이 투자하는 겁니다. 또한 주주총회 때 블랙록은 편지 한 장 씁니다. 의견서. 그의 영향력을 발휘해요. 블랙록 편지 한 장으로 해당 회사 이사회 회장이 잘리느냐 말리느냐 이거 결정해요. 그 정도로 블랙록이 영향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블랙록이 알라딘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2009년 금융위기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위기잖아요. 맨날 무슨 미국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더 발행하다가는 미국이 경제가 파산하는 거 아니야 하는 전통 경제 학자론자들이 맨날 떠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미국은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해야 되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거죠. 됐을 때 옐런의 대책은 뭐냐? 바이백이다. 20년 만에 바이백을 한다. 소소한 차이는 그때 20년 전과 지금은 또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영상. 인들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옐런이 깡통이냐? 한때 연준이었는데 아니다. 다 큰 그림, 구기본 큰 그림 하나 해서 옐런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딱 옐런의 기익이 있다. 옐런의 기익이 구변의 기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게 뭐냐? 인드라 강조했듯이 채권 기반 달러 체제라는 겁니다. 채권은 빚인데 이걸로 어떻게 채권이 무슨 석유야? 여러분도 황당해 했잖아 인들한테. 채권으로 연구부채 하면 됩니다. 인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예? 국유본론 핵심이야. 국제유통자본론 핵심 아닙니까? 인들아 후기 신자유주의론 10년 전부터 떠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인들아에게 동의했습니까? 어떻게 채권으로 기반이 석유 기반이면 이해가 돼. 페트로 달러 어떤 때 채권 기반으로 달러가 귀지통화가 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인들아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후기본이다. 블랙록이다. 예? 나카토모 그 일본 익명의 걔가 실제 그 아니고 실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블랙록과 연관돼 있다. 그 얘기했잖아요, 인들아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한 번도 탈중앙화 된 적이 없어요. 금시장은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로스차일드의 금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게 암호화폐 시장인 겁니다. 당분간은 금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가겠죠. 동반 상승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게 블랙록의 빌드가 뭐냐. 블랙록에 사모펀드가 있어요.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그러니까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이란 말이에요. 상업은행이든 투자은행이든 기존의 그 상업은행 투자은행은 규약이 있고 거기에 제도적인 제한이 많아요. 반면에 이 블랙록과 같은 은행, 금융기관은 거기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게 블랙록의 힘이라는 거죠. 헤지펀드도 아니고 상업은행도 아니고 투자은행도 아니고 그 사이가 블랙록이고 그 사이에 블랙록이 위기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죄국이 사모펀드 하면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 죄국이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잖아. 위파셔잖아. 그러나 블랙록이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잖아. 그러한 신용을 가지고 블랙록이 무조건 저는 블랙록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록의 신용을 가지고서 사모펀드를 한다? 그게 빌드예요. 기존의 사모펀드와 뭐가 다른데 토큰화를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사모펀드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예. 규약이 많은 대로 현금화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가 안 돼. 넣었다 뺐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모펀드를 넣었다 뺐다 한다? 현금 인식으로 만든다? 그게 토큰화예요. 더 놀라운 것은 금이든 미국 국채든 나중에 북한 국채도 들어갈 수 있겠지. 한국 국채는 물론요. 예. 암호화폐든 다 토큰화가 된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무엇이든 간에 다 토큰화가 돼요. 블록체인화 돼서 코인으로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옐런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나중에 미국 국채를 사겠냐, 아무도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 필요 없어요. 왜? 블랙록의 빌드가 진행되면 여러분 그냥 토큰만 사면 되거든. 아니죠, 코인만 사면 돼요. 전 세계인들이 코인 사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전 세계 국부펀드, 시진핑도, 푸딩도, 쿠바의 누구야 하여튼간에 베네수엘라의 걔도 반쪽 정원도 그냥 코인 사면 됩니다. 코인 사는 게 미국 국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빌드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게 인드라와의 채권 기반 달러 통화 체제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이 되냐? 코인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S&P 주식들 애플이니 엔비디아 이 주가는 어떻죠? 100년 뒤의 미래 가치를 끌어당겨서 지금 주가를 만든 겁니다. 사실상 100년 뒤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갈 것이다 라는 미래 가치에 의해서 오늘날 주가를 평가받고 있어요. 현재 엔비디아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 현 주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100년 뒤, 농담 잡고 100년 뒤에 이렇게 잘 나갈 것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주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에 비한다면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이든 주식이든 오르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장부상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와 주가의 괴리율이 너무 커지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코인은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더 올라도 돼.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거 환경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값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어떤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도 부동산만큼은 아니지만 유사한 면이 있어요. 토큰은 그냥 올리면 돼요.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인데 10억 가도 큰 문제 없어요. 이게 순전히 암호화폐의 장점은 그거 하나예요. 실물경제에 별 영향을 안 줘.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면 10억 가든 100억 가든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게 다른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보다 난 게 딱 그거예요. 가치가 없어. 물론 그걸 이제 만들려고 지금 만든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토큰화예요. 그게 채권이고. 그래서 토큰을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블랙록은 계속 채권 사고, 우리는 코인 사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빌드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작업을 지금 6월 달부터 블랙록이 지금은 ETF 수수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6월부터 유료잖아. 6월부터 유료예요. 블랙록 수수료. 근데 수수료 받으면서 안 올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까지는 무료예요. ETF가. ETF가 뭡니까?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올려야지 사람들이 ETF 들어오지. 계속 떨어지면 ETF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빌드업이네, 빌드업. 블랙록 빌드업에 차질이 오죠. 축구에서 공을 몰고 해가지고 손흥민한테 공을 연결해 줘야지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계속 골키퍼하고 수비수하고 주고받다가 자살골 넣고 그러면은 ETF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블랙록이 계속 지금 노르웨이 국펀드, 사우디 국펀드, 유명한 펀드 많잖아요. 우리 만수리형 국펀드, 살만형 국펀드, 카타르 카타르 국펀드. 한국의 국펀드는 인드라 국펀드에 대해서 10년 전에 얘기했죠. 국펀드 말고도 국민연금 같은 거, 전세계 국민연금. 이런 데들이 다들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득 과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 이게 돈이 되느냐? 안전빵이냐? 이런 것들을 좀, 예, 열심히 설득 중이다 이거예요. 설득은 사실 끝났어요. 늘 알겠죠? 진짜 부자들은 원금 보전을 원하지 이자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돈은 계속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장롱 속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걸 20년, 30년 뒤에 100만 원이 오늘날의 100만 원과 가치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가지고 있을수록 계속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원금 보존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예, 이자가 더 많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가치를 더 올리진 않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걸 원하는 게 진짜 부자들의 생각이지. 1% 2% 더 이자 더 준다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강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여러분 집은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예. 주식은 주가는 그대로인데, 예, 주식이 뭐 삼성전자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야 된다고요. 그럼 왜 삼성전자 주가는 못 오르냐? 한국에 힘들 알겠죠. 여러 가지 상속세, 예, 여러 가지 제도, 그 종합적으로 지금 뭐 상속세만 그렇게 없애면 안 된다, 없앤다 그러면은 반발이 당연히 심하죠. 지금 북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어 제안했죠. 무작정 상속세 폐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북유럽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요. 한국에서 누가 반대합니까? 알량한 X도 모르는 복지 전문가들, 빈부격차 마냥 눈에 켜서 진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걔네들은 책 한 권 보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X도 모르는 놈들이 한국에서 지금 좌파쇼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 전문가라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이론을 가지고서 북유럽도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30년 전 교과서로 니네들이 뭘 한다고 착한 건 가지고서 주절거리냐 이거예요. 북유럽에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살아봐. 인들은 거기 북유럽에 일주일간 여행 간 거밖에 없지만 인들아 그래도 니들보다 북유럽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남들이 막 스탈린주의, 예? 주사파, 인들아 친구들이 다 막 운동권 애들, 좌파시 운동권들이 막 주사파, 뭐 레닌주의 떠들 때 인들아 사회민주주의 떠들다가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떠들다가 걔네들로부터 반동 소리 듣고 자유주의자, 반동분자, 파시스트 뭐 이런 개소리 다 들었던 사람이야. 80년대 운동권 때. 인들아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 40년 됐어. 그런 놈들이 무슨 씨발 문좀비, 복지, 뭐 수출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뭐 기초연금, 너네들 전제부터 글러먹은 거야. 니네들이 니네들아 자유좌파 지지하잖아. 너네는 자유좌파도 못돼, 사회민주주의자도 못되는 파시스트들이야. 너네들은 공부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착한 건 보고 떠들지 말고. 너네 가르친 교수놈들도 30년 전에 어디 가서 한 그 최신 뭐 이론에선 다 문 닫고 귀 닫고 오로지 그냥 지명이 빨면서 어떻게든 출세 볼까 돈 벌까 그 궁리밖에 안 하잖아. 니네들이
그러면서 겉으로는 맨날 지네들이 앞서간 이론가인 그냥 헛소리하고 방송 나와서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헛소리하는 거 보면 인드라가 웃고 맙니다. 물론 인드라도 부족해요. 인드라가 뭐 완전합니까? 무바이님 어서오세요. 바다서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정리합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 경제를 암호화폐 외에는 대안이 없어. AI가 대안이듯이, AI 기본소득제가 대안이듯이, 무슨 유럽의 경제가 위기네, 인구 문제이네, 뭐 월세가 맨날 폭등하네. 세계 공통이잖아. 선진국 공통이잖아. 또 후진국과 선진국의 경제소득 격차, 빈부격차, 이 모든 것들은 뭐 지정학 문제, 이런 것들은 인드라부터 2050년 정도가 되면 전제는 인류가 보다 빨리 AI를 받아들이는 것, 기본속죄, AI 기본속죄, 인드라식 기본속죄, 이런 것들이 돼야겠죠. 그러한 어떠한 것들에서 금융면에서 중요한 게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이에요. 그냥 암호화폐라고 하면 또 그렇고 블록체인이고요. 이 문제, 암호화폐 이 문제, CBCD 이 문제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중요한데, 양자 컴퓨터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양자 컴퓨터가 되면 세계 금융이 교란되지 않느냐, 해킹의 위험, 그것도 기술이 이미 인드라 저번에 소개했죠. 그것도 막을 방법이 다 있다.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들 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비용은 또 누가 뭐가 해결해? 코인이 해결하면 돼요. 해킹을 완전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 비용 누가 감당하겠어? 코인이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코인 사면 되고. 그럼 코인은 무한정 올라가. 무한대야. 당장 뭐 올해 못 올라도 돼요. 저는 올해 오를 거라고 보지만 인들 입장에서 한 4년 뒤에 더 많이 올라요.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고 버틸 수만 있으면 뭐 내후년에 뭐 70-80% 폭락하더라도 그 이상 올라가게 돼 있어. 4년 뒤에는 그런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ETF 때문에 블랙록이 이렇게 본격 개입해 있기 때문에 한 70-80% 폭락하는 건 아니고 뭐 떨어져 봐야 한 50% 폭락하겠죠. 자, 1부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더리움에 대해서 미국 대선과 연관돼서 럼프가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는 식으로, 럼프가 당선돼야 코인이 살고 자유좌파 이든영이 당선되면 코인 시장 죽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블랙록이 누구 편이니? 블랙록이 가이트너 아니야, 클린턴. 가이트너 1억 인드라가 또 구건론에서 쌈박하게 정리했잖아요.
파월이든 옐런이든 추당파예요. 예. 국기부는 외교 문제와 금융 문제에서는 초당파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르죠. 근데 지난번에 럼프를 당선시킨 것도 국기본이죠. 딥스 음모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 딥스가 자기를 임명했다고. 그럼 딥스가 왜 럼프를 임명했겠어? 예. 그런 이치인 거죠. 럼프가 당선되든 이든영이 당선되든 인드라야 자유좌우파를 지지하니까 이든영이 당선되는 게 선호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도 유리하거든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국방 측면에서. 왜냐? 예. 이든영이 당선되면 지금 유럽 쪽 애들이 왜 이든영 당선을 원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거든. 러시아한테 대폭 양보하면 러시아가 얼커니 하고 푸딩이, 위파쇼 푸딩이 휴전하거든요. 미국만 빠지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되는데 좋단 말이야. 유럽에서는 내일 당장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장은 좋거든. 그래서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러나 푸딩이 우크라이나 먹고 그걸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지. 그 다음에 스웨덴, 북유럽이라고 인들 알겠죠. 북극이니까 인들 알겠죠. 지정학적으로 북극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북극 영유권을 둘러싸고 반드시 북유럽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침집제 하잖아요. 스웨덴에서 침집제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서 떠들어대는데 지금 좌이파쇼 때문에 귀 막고 눈 막고 쭈꽁 조회수, 쭈꽁 애들이 조회수가 엄청나잖아. 그거를 구글이 무시할 수 없거든. 자유좌파 구글이지만 쭈꽁 애들이 10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조회수 때리는데 구글 유튜브 주가 유지하려면 쭈꽁 애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구글 입장이 지금 나타나는 입장이 아니에요. 구글 입장도 쭈꽁 댓글 부대, 조회수 부대 100만이 때려버리면 얘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 입장이 아니라고. 이해하셨죠? 거기에 휘말려서 귀 막고 눈 감고 하면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든영이 되든 누가 되든 변함없어요. 암호화폐. 왜냐면 위파시오 럼프가 당선됐다 칩시다. 암호화폐 이 구조, 블랙록의 이 빌드업 과정을 절대 못해. 왜냐하면 자신의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뭔가 재정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럼프가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이든영도 겉으로 지금 막 규제하는 것 같잖아. SEC와 같아요. 갠슬러 걔하고 똑같아. 갠슬러 그러다가 다 하면서 자기 뒷돈 챙기고 다 했잖아. 할 거 다 했어. 겉으로만 규제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짜고 스톱이라니까. 애초에 암호화폐 자체가 짜고 스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기예요. 큰 기기인데 인도는 거기에 지지한다 이거야. 왜? 세계 경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투기를 위해서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이미지가 진짜 좋은 이유, 그러니까 220V 선진국, 그 다음에 뭐 자유화, 두 가지 이미지. 그 다음에 인드라들이 강조하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였던 국가가 선진국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류,
이런 거죠. 그럼 구비원이 만들어준 거고 참고하시고. 어딜 가나 기빈 대접받는 신기한 베트남 여행이 이 박혜진인데 이 헬스클럽 13명이 14인의 상남자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런 쟁쟁한 상남자가 베트남을 활보하고 새벽에 운동하고 그러니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돈 주고라도 모셔야 되는데 거기서 돈 내고 베트남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하니까 당연히 무료권이 나오죠. 예. 여행가 제의도 많이 정말 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새마을 빨래터 세네갈 새마을 운동 220V 민주주의. 그 다음 우리 해병대 출신 무지티. 사실 이렇게 봉제 산업이 망했죠. 가죽이든 봉제든 이건 결국 인력 산업인데 가발 산업처럼 요즘 잘 나가는 건 방글라데시 같은 데인데 순전히 인건비로 돌아가는 건데 5,000원 티, 만원 티 이거는 못 건들죠.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근데 이제 만원 넘는 티 이거는 역시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 티, 테무에서 사는 5,000원 티, 만원 티, 옷 같은 경우는 싼 게 비지떡인 게 분명하잖아요. 몇 번 입고 건조기 빨래 세탁기 몇 번 돌리면 막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원단이 좋은 걸로 쓰면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자동화. 근데 기계는 일본 일제 기술이야. 한국에서 이런 거 못 만들어요. 한국보다 먼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저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을 장악한 사람이 이 친구예요. 거의 남는 게 없는데 박리담회로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성공을 꿈꾸는 사업가, 창업가를 꿈꾸는 분들은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멘탈이 있어야 된다. 그 댓글 달아준 분을 보니까 10년 전에도 이 친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어. 해병대 출신 858기.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다음에 부오나 세바. 이태리에서 집을 샀습니다. 처갓집 살이에 대한 요즘 이혼해가지고 체코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도 처가살인데 그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구 아가씨. 러시아인데 러시아 정체성보다는 대구 정체성이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인이 못 되고 있어요.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입국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직 시에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 기본소득제론, 어린이날 뉴욕 주민 워킹맘과 아나스타시아 대구 시민 취준생에게 제안합니다. 220V 민주주의와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노인입니다. 생산적 복지, 새마을운동과 같은 전세제도가 AI 시대를 준비하는 주거복지 대안입니다. 저의 파쇼 동영상 따위 1시간 보고 남들 다 하는 요즘 한류 뜬다고 한류 비판으로 조회수 올리려는 마음이 이해하지만 만들더라도 일주일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국뽕 무시하고 한국경제 얘기하자. 220V 민주주의 새마을운동 모르는 놈들 인드라가 무시한다.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유럽 경제 어렵다. 여러가지 어렵다. 한국
경제 운동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건데 핵심은 뭐냐? 일단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야, 예, 제조업에서 돈이 들어와야 세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세금 대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제조업에서 나와요. 그러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에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왜? 제조업이 망해서. 그동안 번 돈으로, 제조업으로 번 돈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일본이 제조업이 포기하고 일본이 가진 돈으로 금융 서비스만으로 간다? 망하는 길이에요. 독일이 그나마 유럽에서 버티는 게 유럽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조업은 계속 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조업이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모든 거 수입해야 돼요. 네? 모든 거 수입해야 돼. 물가가 오르죠. 소득이 아무리 높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예를 들어서 한국은 뭐 예를 들면 오늘날 1인당 한국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4만 불 된다 칩시다. 4만 불. 예. 유럽에 뭐 영국은 8만 불이다. 이렇게 칩시다. 예. 근데 생활하는 건 비슷해. 아니 영국은 1인당 평균 소득이 8만 불이고 우리는 4만 불인데 2배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물가가 더 2배 비싸니까. 아니 3배 비싸? 그게 민영화 때문이라고? 에? 영국뿐만 아니라 민영화 안 한 유럽 대륙 독일이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독일보다 한국보다 독일이 훨씬 더 국민소득이 높아요. 북유럽도 그렇고. 가서 생활하는 건 비슷해요. 경제적인 면만 보면. 거긴 빈부격차 없다? 핀란드에서 인들 아이스베어 만났잖아. 노숙자. 우연이겠지. 다 있어요. 네. 핵심은 뭐죠? 네. 금융 서비스만 있는 나라는 대신에 물가가 높아요. 제조업이 있으면 그만큼 그 제조업에 따라서 자급자족이 되니까 물가가 낮을 수 있어요. 일본이 보세요. 일본이 그래도 제조업을 꾸준히 잘 하고 있으니까 일본 물가가 낮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유로 국가 내에서 해소를 하니까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서 물가, 소득,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 제조업, 금융서비스, 산업의 분배, 인구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복지 운전비 복지 그게 나라 망치는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니까. 돈 푼다고 복지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놈들이라고. 운전비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나라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복지가 돼요. 지속가능한 복지가 돼요. 박정희 대통령 220볼트처럼 왜 한국은 선진국보다 전기값이 3배나 싸?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그게 박정희 대통령 220볼트 민주주의야. 그리고 운전비가 하는 건 나라가 망치는 거고요. 한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예를 하나 들까? 운전비가 눈에 보이는 정책만 하니까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 했어. 운전비가 한전 대학 따위나 만들었지 한전이나 이런 어떤 가스나 이런데 기간 인프라 투자를 안 했어. 그러면 인프라 투자 낡아지면 어떻게 돼?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걔네 도로 정비를 못해. 돈이 없어서.
지네들 특권층에만 돈 퍼주니까 배급제로, 북한처럼 평양에만 투자하니까 다른 데서 도로나 철도를 못 가라. 그럼 그 지역은 황폐화되지. 문존비가 더 말로만 지역 균형을 운운하지만 더 황폐화시킨 주범이 문존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무슨 지역 균형, 수도권 집중, 무슨 저녁 읽는 삶. 얘들아, 분명히 강조할게요. 니들이 말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거지다. 거지되자는 겁니다. 북한의 복지가 한국의 복지보다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지. 북한의 복지를 추종하자는 그런 좌파시적인 것들을 자유좌파 개념이라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떠들어대는데 내가 정말 웃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허접한 책 한 권 따위 보고 복지 운운하지 마세요. 복지 전문가 운운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걸 지금 상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한국의 대한민국 찌라시들이, 좌우 파쇼 찌라시들이 그걸 복지하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아, 깝깝해서 읽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2부를 정리하면 복지 좌우익 파쇼가 이야기하는 복지 자본주의, 복지 자본경제, 복지 사회경제는 거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4월 총선은 구변이 결정했지만 이건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포퓰리즘의 승리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좌우의 파쇼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호남 여성이 변해야 대한민국 발전이 있습니다. 인드라는 물러나겠습니다. 자격 있는 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넉살 인드라 9번 정치론 프리나우 그댄 당근노예였다. 538 세훈형 철수형에게 제안한다. 세훈형과 철수형이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된다. 역선택 때문에 당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세훈형과 철수형을 지지하죠. 그래서 50이든 100이든 9번이 결정하는 거지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죠. 다른 건 없고 결선제 투표가 돼야 된다. 그게 정치 발전이다. 대만이나 한국은 정치 후진국이다. 결선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계 최초로 여론조사 공기업화를 해야 된다.
지금 구멍가게 여론조사로는 좀 현안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후보 선정부터 시작해서 다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뽑는데도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개화해야 된다. 공개화되면 무엇이 좋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투명하게 여론조사를 했냐? 지금 현재 한국의 여론조사는 국민의 99% 좌익파쇼조차도 여론조사를 불신해요. 국힘은 물론이고 자유좌우파, 좌익파쇼 모두가 여론조사를 불신하고 있어요. 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여론조사는 과학이거든요. 발표가 조작일 뿐이지. 여론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공개화하면 감사가 들어갈 수 있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들 한국의 뛰어난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생계를 보장할 수가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운영이나 철수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유본 선거팀 알파독이 결정할 문제겠죠. 국유본 선거팀 알파독이 알아서 하세요. 계속 결선제 안하고 여론조사로 국유본 선거팀 알파독이 쉽게 한국 정치를 결정하려고 하시는데 갈수록 쉽지가 않다. 물론 여태까지 한 건 이해가 됩니다. 분단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최상위 개념이었기 때문에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국유본 선거팀 알파독이 4월 총선에서 좌익파쇼 반정민당에게 압승을 거두겠다.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좀 잘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의 북한, 지난번 개념 얘기했죠. 유럽의 북한 하면 알바니아. 이런 것도 좀 소개하셔야 돼요. 중앙아시아의 북한은 투르크메니스탄이죠. 스웨덴이 전쟁 준비 선언했고, 미국 대선 전망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불만족 해독은 무엇이 중요한가? 넉살. 마자세론 하이범주로 넉살론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런 거죠. 약간의 선의의 뻔뻔함, 넉살이 좋다.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의 사이에서 무슨 이번에 합의를 많이 했는데 위기감을 가지겠다. 뭐 우리 부산 빠찡고 철수영이 좋은 얘기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 발언을 하신 거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이 미일 합의의 핵심은 경제에 있습니다. 경제가 우선순위예요. 지금 현재 블랙록의 빌드업 과정에서 일본 중앙은행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어요. 경제 진작을 해야 되니까 돈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드라가 강조했지만 금리 인하든 인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푸는 명분이 중요한데 유럽에서 돈을 풀 명분이 없는 겁니다. 독일이든 영국이든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프랑스든. 돈을 풀어야 돼요. 그 돈을 풀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리면 유럽에서 명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 여러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미일 경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일본은 준 기축통화잖아요. 엔화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 지위가 있고 한국도 예전 20년 전하고 달라요. 한국의 경제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지 너무 일본과 경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일본의 경제력은 유럽을 합친 것만큼 되거든요.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된다. 화랑님이
어서 오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행복론, 서훈이의 행복론. 뭐 이렇게 길게 썼지? 쭉 보시면 되고요. 반전 시위. 이게 이제 반전 시위는 이제 6월에 계약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대학가 시위 요거 잘 봐야 돼요. 월가 비슷하다 하니까 당장 인드라 얘기를 들어서인지 이 대학가 시위가 오히려 이든영에게 불리하다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제 최근에 이든영의 비트코인 규제 법안, 암호화폐 규제 법안,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에는 이든영에게 안 좋은 거지만, 만약에 이 어떤 반전 카드, 히든 카드 세 가지 중에 하나, 이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문제, 이 세 가지가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역전 카드가 없으면, 기획이 실패하면 이든영이 지는 거고,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이파시오 럼프는 이미 패는 없어요. 대세론밖에 없다고. 이대로 가면 럼프가 당선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당장은 럼프가, 우이파시 럼프가 유리합니다. 여론조사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승부수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결정난다 저는 봐요. 8월 말 9월 초 요때 여론조사 나왔는데도 여전히 럼프가 대세다, 그럼 럼프가 당선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만약에 어떤 이든영의 지지도가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그때는 모르는 거고, 역전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든영 승리하는 거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갖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가 538을 지지하죠. 538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저는 한국의 여론조사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 쭈꽁이 홍수 났죠, 광동에서. 이거 한일 간 출입국가서 이거 하려면은 총선 전에 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리고 저는 한국정의당을 자유좌파 정당으로 보고 있다고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 4월 총선에서 국힘이 참패한 것, 자유우파 국힘이 참패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유좌파 정의당, 진중권이 소속한 정의당이 참패한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전장현이라고, 인드라가 한국 사회당일 때 또 사회당이었던 그 전장현 쪽이 뭔가 더 민심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쭉 보시면 되고요. Foreign Affairs, 스파이 캐피탈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간만에 대한민국 슈퍼미소녀 이상한 법이 사라진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이 좋은 얘기인 거는 이거 딱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진짜 그래요. 인드라가 마자세론이 조금 더 환갑,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잖아 인드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인드라가 타인의 얘기를 진지하게 예전에 비해서 듣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드라가 잘 지적하셨듯이 여전히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이고, 가끔가다 흥분도 잘하고, 문제가 많죠. 항상 좋은 비판을
겸허하게 진심 뭐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좋은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로 인들은 진심으로 님이 무엇을 하건 언제 어디서건 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유경수 여사가 키운 박정희 대통령이 발굴한 이순신 장군 족보에서 왜 인드라는 덕수 이씨보다 준석이는 광주 이씨더라고요. 천방지축 마골피 방진 족보를 중시하나. 방씨도 중국에서 왔죠. 근데 이제 고려에서 이렇게 뜬 애들은 보면 중시조라고 하죠. 한국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고려 때 대부분 중시조가 나와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도요타가 무슨 자기는 백제계다 운운하는데 그게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 때나 이럴 때 백제계가 족보가 없단 말이야. 비어있어. 그걸 천민 출신 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애가 노예 출신 애가 딱 힘을 가진 다음에 그 족보를 산 거야, 말하자면. 난 백제계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영국도 그렇잖아. 영국도 그 공장명들이 다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공장명을 시대에 따라서 가져와요. 새로운 왕조가 바뀌듯이 그 귀족 가문은 계속 되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그 대가 끊긴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덕수 이씨보다 방씨 장인을 중시해야 된다 하더라. 늘 강조했죠. 제갈량도 장인 덕분이다. 장인이 없었으면, 부인 없었으면 그냥 독보잡이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다. 이순신 장군이 그때 그냥 이씨조선을 선조 광해군을 다 싹 다 학살하고 싹을 그냥 참수해버리고 임해군, 광해군 이런 개쓰레기들을 혁명했어야 되는데, 나라를 엎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걸 왜 안동 김문에게 책임을 돌려? 한국에 지금 국사과를 살펴야 되는 게 안동 김문 비판하고, 당대 안동 김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세력이 누가 있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정조가 안동 김문에게 맡긴 거지. 세도 정치를. 나중에 대원군이 한 게 뭐가 있어? 자기 며느리 일본군 일제 힘을 빌어서 민비 시해한 거 외에 대원군이 한 일이 뭐야? 걔가 한 일이 뭐야? 대원군이 나라를 말아먹었잖아. 왜 대원군을 막, 이게 한국 지금 국사학의 문제점이잖아요. 영종조가, 그리고 인들아 늘 얘기하잖아요. 영종조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조, 정조가 한 일은 사실은 그 당대 청나라 옹정제가 너무 잘했어. 그런 배치를 받은 거예요. 영종조가 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당시 조선후기 때 영종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일 뭐가 있어? 뭐 정조가 천재였다? 그럼 뭐해? 정치수 무능했는데. 망했어야 된다고. 왜 책임을 안동김문에게 다 책임을 돌려? 숙종이든 인조든 광해군이든 다 쓰레기였잖아요. 애초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엎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순신 장군에게 책임을 돌려. 박정희 대통령도 유경수 여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려웠죠. 우리 유경수 충북 장인이 뭐 박정희 대통령 안 봤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비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저항록 대한민국 상공상국 여성대세 백지영과 박근혜 대통령 수도권 집값 폭등하는 이유 동아시아 대 동북아시아 개념. 그러니까 동아시아 개념과 동북아시아 개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영일, 조먼, 두경순, 일제 흥룡의 중공 동북공정, 한국 자위 파쇼 인종주의 비판, 당근주머 비료 온조 대조영, 일본한 흥룡의 왜 서울대 국사학과 철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인들아 뭐 이거 길게 얘기했지만 늘 하는 얘기죠. 쭉 읽어보시고 반론 주시고요. 어쨌든 인들아는 한국인 직계는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직계는 통일 신라서부터 고려 초에 완성됐어요. 네, 직계는 통일 신라부터 고려 초예요. 그럼 그 이전은 뭐냐? 직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냥 한국인의 원형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한국인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메리카 인디안과 오늘날 현대 미국인이 다르듯이 그 다음에 스톤헨지 만든 영국인과 오늘날 현대 영국인 다른 거와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슨 맨날 바이카로 저희 파셔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죠. 고조선 앞만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는 무슨 뭐 흉노제국이 우리의 조상이다. 무슨 뭐 그런 헛소리들 많이 하잖아. 선비적이다. 그거 시도하는 게 바로 이만하기류의 그 당근조선 일제가 한 짓거리예요. 인들아 한당고기 누가 만들었냐? 국연이 만들었고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일제가 만든 거예요. 일제가 일본 동경제대 역사학부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과제로 만든 게 고구려사예요. 이미 그 당시에 국연한테 국연 덕분에 일본이 메이주신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분한테 지시받고서 고구려사 연구한 거예요. 고구려사가 있어야만이 만주를 먹을 수 있는 정통성이 있잖아. 명분이 생기잖아. 한족과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민족 알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좌우 파시오들이 유튜브에서 과거 일제 흥룡애가 주장했던 걸 대신해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얘네들은 뭐야? 증거가 맨날 없으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일본인의 인식, 일본 학자의 인식, 중국 학자의 인식. 데이터를 가져와. 너는 데이터가 없잖아. 맨날 삼국유사는 역사서가 아니야. 소설이지. 인들아 이련수민 존경하지만 삼국유사는 역사서가 아니야. 걔네들도 있었으면 당근 왕검에 어떤 실체가 있고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으면 환영했지. 당연히 광개토 대왕비처럼 조작했으면 조작했지. 일부러 발굴을 안 했겠어? 당연히 했지. 없으니까 못한 거야. 없으니까 환단곡이라도 만들고 당군 신화 삼국유사 인용해가지고 당군 신화를 떠든 거야. 그래야 자기 명분이 생기가 괴뢰국가 만주국을 보존시킬 수 있었고. 인들아 신채호 선생 좋아하지만 신채호 선생도 그러한 가락에서 나온 거야. 자료가 없어요. 배영일 선생 주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당군조선이 어딨어? 맨날 영토 그리고 맨날 천년 전에 서아시아에서는 철기시대가 시작했지만 중앙아시아에서도 사카족이 설기시대가 시작했지만 만주에서 철기시대가 시작된 게 언제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부터예요.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라고 하잖아. 천년이나 늦었어. 액면 그대로 얘기해도. 세계 최초 문명 고조선 요소 문명. 그 요소 문화의 사실상 주인이 한국이 아니지. 따지고 보면
선비족이고 흉노족이야. 그래서 일제 사학자, 일제 당신들이 맨날 얘기하는 일제 사학자들도 선비족의 후예가 당군족이고 예맥족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자료가 빈번하니까 그만둔 걸 우리가 지금 써먹고 있는 거야. 이 좌우 파시 유튜버들이 맨날 신민사고 운운하는 그놈들 애비애미가 일제 때 악질 반쪽이었다고. 반쪽 일성처럼. 오늘날에도 이 반쪽 애들이 어때? 좌우 파시오들 있잖아. 반미고. 걔네들이 말하는 친일은 우이파시오 상계이 흑룡이라고. 일본이 아니라 우이파시오 흑룡의 상계이 세월호 7시간 흑룡에. 걔네가 생각하는 친일은 그게 친일이야. 나머지는 걔네는 일본이 아니야. 걔네이 생각하는 친미는 우이파시오 럼프지. 이든영은 걔네들한테 반미지. 친미가 아니라고. 걔네들 개념상. 좌우 파시오들은. 아시겠어요? 님들하고 볼 때 이 한국의 좌우 파시오, 환빠, 고구려빠, 백제빠, 바레빠, 신라빠, 가야빠들은 거의 90% 이상 히틀러 인종주의자다. 아리안족들이다. 님들하고 우려하잖아. 투르크빠, 각 나라에 있는 이란빠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각국에 있는 이 인종주의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제는 이 좌우 파시오 역사관을 가진 애들이 대부분 좌우 파시오예요. 일본은 우유 파시오지만 한국에서는 좌우 파시오야. 그리고 이 좌우 파시오가 이 좌우 파시오 역사관을 가지고 반쪽일성을 지지하는 거예요. 반쪽일성이야말로 한국에서 가장 극악한 인종주의자고 파시스트 아닙니까? 이 파시스트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얘들이 좌우 파시오들이 역사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인들아 뭐 신라를 옹호할 필요 없지만 신라 맨날 까고 백제, 고구려, 고조선 이런 거 떠드는 애들. 물론 구현 의도도 있습니다.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한국 역사관을 고대사를 건드는 거 있어요. 근데 고대사에 없어요, 여러분.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 없어요.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건 중국 역사학자나 일본 역사학자들이 오히려 데이터 갖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 가지 난점도 있지만 DNA 염색체 조사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왕성하지 한국에서 왕성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도 왜 안 해요? 왜 숨겨요? 당신들이 동북경정 무슨 야마도 정권은 뭐 맨날 도레인이다. 일본이나 중국 애들도 거기도 내셔널리스트가 있으니까 문제지만 한국에는 없습니까? 한국의 국사학과, 좌우 파시오 국사학과 정동영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지고 한국 국사학과 철폐해. 한국의 좌우 파시오 진앙지가 한국 국사학과예요. 배워볼 때 역사학과로 바꿔야 되고 지역사로 바꿔야 됩니다. 맨날 한민족의 뿌리하면서 좌우 파시오 엠빙신같이 무슨 고구려의 후손은 라우족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뻥이에요. 개뻥이에요. 고구려 후손이 무슨 라우족이야. 이런 개소리나 공영방송에서 떠들고 있다고요. 그게 공영방송이 아니라 찌라시라는 얘기입니다. 인드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11시 반. 질문 주세요. 없어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일찍 끝냈네요. 네. 가쿠터님 고맙습니다. 수사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네, F님 고맙습니다. 가시아님 고맙습니다. 네, 엠북서리님 고맙습니다. 바다사우님 고맙습니다. 뭐 비바람 비는 끝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전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맞았어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건부해 건강하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사하면 그 말은 공감하겠어요. 예. 정신적으로 이 우주가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예. 저는 세상의 사람들 뭐 플라톤이든 칸트든 의존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님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상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분 말씀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저는 그냥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꿈이에요. 예. 내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세상이 완전한 거 없어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재벌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예. 강박적으로 행복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왜 사는가? 예.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맞아세. 컴보에